중국 이야기 나와서 말씀이신 사실 2분기 실적 안 좋을 수 있다는 예측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뚫고 네.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갖고 있는 딜레마잖아요. 네. 미국이랑 중국 사이 안 좋을 때마다 중국 매출 꺾일 거야, 꺾일 거야. 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기업은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이 대단히 중요하고 테슬라 공장도 상하이에 갖고 있고 심지어는 땅 주인도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 보니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중국 정부는 한 번도 비판하지 않는. 그러네요. 네, 저는 같고요. 팀 쿡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인데 지금 뭐 탈중국 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정부가 막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에다 공장 짓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애플이. 예를 들면은 에어팟은 지금 베트남에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옮기지만 쉽게 막 애플이 우리 공장 다 폭스콘 중국에서 빼서 미국으로 옮길 거야, 뭐 베트남 갈 거야 이런 말 했다가는 작살 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2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1위 국가가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대한 애정이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개의 제품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가 애플이고 하나가 두 번째가 BMW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팀 쿡이 쉽게 바이든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중 정서 저는 100% 이해 가요. 근데 한국의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약 40몇 %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분야 네. 그리고 판매 시장도 약 40몇 %가 중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경제가 그냥 몰락한다는 거고 그래서 애플도 탈중국한다 이건 전형적인 노이즈 뉴스 노이즈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탈중국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구조적으로 탈중국을 하려면 인도에서 난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인도의 성장 속도는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은 중국에 턱없이 모자라고요. 인도 또한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대단히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중국하고 갈등하면 틱톡 금지해 그럼 그 다음날로 금지하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이 PB 상품 이 자체적으로 이제 줄이겠다는 걸 유럽연합하고 미국하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우리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는 PB 상품 금지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대단히 이 규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은 되게 위험합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못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거대 시장이 됐기 때문에 중국도 쉽게 정책 전환을 못 합니다. 자국 기업들 뭐 때려박고 디디칭 이런 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애플이나 이 테슬라는 사실은 목숨줄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쉽게 애플하고 테슬라를 내려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애플과 테슬라도 쉽게 중국 정부를 내려치지 않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대한 시장이 아직 떠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팁인 게요. 네. 매 분기마다 단 한 번도 기사가 안 난 적이 없어요. 중국 정부가 애플 때린다. 뭐 반미 정서가 팽배한다. 근데 그거 모든 거 다 뚫고 항상 애플은 매출이 좋았거든요. 네. 되게 러브콜을 잘 보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광고, 마케팅 버젯 엄청나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애플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 거긴 중산층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즉 절대량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이라는 것, 애플 입장에서. 이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것들은 다 노이즈다. 네. 구조적 아주 큰 변화, 정말 전쟁이 나는 수준의 큰 변화가 아니라면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상수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애국주의적 정서 속에서도 애플에 대한 사랑은 아주 크고 그것도 젠지들한테도 되게 강력하다고 저는 아까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젠지들 같은 경우에는 78%가 아이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젠지의 특징이 아이폰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젠지들도 애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중국 정부도 함부로 애플을 못해요. 그랬다고는 자국에 있는 10대들이 다 중국 정부에 등 돌릴 거 아니에요. 실제로 트럼프가 틱톡 비판했다가 미국의 10대들이 쟤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틱톡에서 반 트럼프가 조직화됐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대중화된 서비스를 정치인들도 쉽게 건들진 못해요. 그냥 다만 이제 협상에서 압력 주는 거죠. 너네 자꾸 애플 그렇게 까불면
좋지 않아. 테슬라 작품을 까불면 날아갈 수 있어.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공개적으로 블러핑이네요. 예. 공개적으로 야 애플 내일부터 못 팔아. 이거는 중국 정부도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나네요. 미국은 미국이고 애플은 애플인 거네요. 네네네. 중국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애플은 뭐 테슬라처럼 뭐 천슬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거의 없고 꾸준히 저는 매년 7, 8%를 매출이 상승하듯이 매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당연하게 반등들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애플이 갖고 있는 캐시예요. 이 캐시를 어디다 쓸 것이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 지금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1,000억 달러면 얼마죠? 100조 정도예요. 100조가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출을 2배 가기 위해서 M&A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 당국의 규제에 걸리지 않는 M&A여야 되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현대 기아차를 인수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에 애플이 뛰어든다고 규제 당국이 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또 하나 애플이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는 세일즈포스 같은 정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B2B 영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규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애플이 이 B2B 영역에서 흔히 말하는 MS가 지금 하고 있는 돈 벌고 있는 데가 B2B 영역에서 마이크로 오피스하고 엑셀 파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B2B 영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에 이거는요. 애플이 세일즈포스를 인수하거나 또는 자동차 산업을 가기 위해서 현대기아차라든지 또는 베트남에 있는 빈그룹 요즘 빈페스트라고 해서 전기차를 대단히 잘 만들고 있고 유럽에 공장 2개 짓고 있고 미국에 공장 2개 짓고 있고 유럽에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빈그룹이 이제 배터리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배터리 공장 짓고 있거든요. 이런 빈그룹에 있는 이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배터리와 자동차 시장을 한 큐에 먹는 거. 이 부분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도 되게 공을 들이는 것이 배터리잖아요. 네. 애플도 애플카를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빈페스트처럼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근데 이거는 베트남 정부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저는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는 거는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배터리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함께 갖고 있는 그룹이 아니라면 그렇게 매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하충 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리스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 안 갈 가능성이 있지만 배터리 업체를 인수하던 또는 세일즈포스 같은 B2B 업체를 인수하던 요 정도가 애플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을 정도의 부분이다. 근데 애플이 게임 회사를 인수하거나 구글이 했던 것처럼 PP를 인수하거나 작동하는 걸 하거나 뭐 스마트워치 부분을 인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 일어나지 틱톡을 트위터를 인수하거나 트위터는 차라리 구글에는 인수될 수 있어도 애플에 인수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논쟁이 될 것은 애플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 캐시플로우를 쌓아놓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캐시플로우가 있다. 뭐 보통 주가의 마켓 캡의 한 10%는 주식으로도 보통 M&A할 때 주니까요. 네.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 그거 하면 사실 돈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뭔가 M&A 소식이 곧 들릴 건데 이 M&A가 애플이 어떻게 매출을 2배로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현금이 많은 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애플이 전 세계에서 자사주 매입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또 하나예요. 네, 건강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부분이다. 사실 그 부분도 매력 있는데 정수님은 오히려 더 확장해서 그걸 넘어서서 돈이 많으니까 신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M&A 전략에 나설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애플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터리 시장을 중국의 CATL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에게 그냥 파나소닉이 종속적으로 있으면서 애플카 시장은 절대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고 거기서 의미 있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칩만 좋으면 뭐예요. 자동차 시장 들어가면 배터리도 좋아야 되는데. 저는 배터리가 정말 그럴듯한 게 M1, M2에서 저 로우 배터리를 쓰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M1, M2 전용 배터리도 만들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당장 양산 체계를 갖고 오기보다는 배터리에 대한 양산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도 노스폴트인가 하여튼 되게 좋은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이 스웨덴 회사를 그러니까 인수하던
그래서 몇 가지의 캔디데이트에 있는 배터리 회사 인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애플카 나오는 거죠. 혹시 지금 너무 좋은 말씀만 했는데 리스크는 없나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리스크보다는 사실 가장 큰 건 역시 중국 리스크예요. 그리고 인도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20%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중 갈등이 트럼프 때는 흔히 말해서는 입으로 하는 싸움이었다라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중국의 그 관계는 몸으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칩4 동맹 지금 뭐 들어보셨겠지만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들어오는 칩4 동맹이라는 걸 미국이 제안해서 8월 말까지 너네 한국 들어올지 말지 답변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동맹 안 해도 4개국은 열심히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한테 팔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그 네. 신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중국이 벌써 관영 매체에서 한국에다 경고했거든요. 너네 그러면은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라고. 네. 왜? 미국이 정책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칩4라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네 압박할 거야. 실질적으로 압박 다 하고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과잉해서 정책 행동을 하면 이미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하고 있는데 정책을 세게 맞으면 자국 국민들 생각해서도 중국 정부도 한 방 맞았으니까 한 방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적 갈등까지도 가고 있다는 건 전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갈등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인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이 불똥이 사실은 어떻게 킬진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도 이렇게 전쟁이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더욱더 증폭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매크로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놔두고 정말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이 불똥이 애플에도 튀긴다라면 애플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직격탄을 맞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세계 경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즉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하나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바이든 정부가 중국하고 진짜 전면전을 한다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경제적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인이 가진 애플에 대한 사랑과 별개로서 그걸 뛰어넘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중 갈등의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 네. 근데 그건 트래킹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 갈등의 양상이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 사면은 중국 사람들 중에 좀 미친 X.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데 너가 그걸 사? 애플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 미국은 다른 나라야라고 지금 중국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니 같은 나라야 자꾸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중국 사람들도 애국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면 애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애플로부터는 이건 치명적인 상처인 거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건. 투자자로서는 되게 어렵네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부분 나오기 시작하면 애플 전체 매출이 20%입니다, 여러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플의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규제는 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들어오는 지금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거는 애플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애플은 상쇄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대응책 아까 말했던 아이폰을 서브스크립션으로 판다든지, 즉 통신사가 팔던 거를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조금 더 벌어본다든지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하고 결정이 나면 매출의 20%가 날아가는 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하고의 갈등이 증폭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애플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건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형 투자자들도 헷갈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주식 투자는 없죠. 네,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의 키워드가 진짜인지 노이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까지 번질 만한 사건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치받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매출에 영향 주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서학개미나 우리 동학개미 개미 여러분들은 정책으로 조금 더 뉴트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정책 갈등이서 반중 정서를 외치는 것, 제가 중국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유한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결코 그냥 물가 1, 2% 오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중국 정부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미중 갈등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걸 깨달으면서 조금은 경제의 독립성을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재조정과 재구조화를 지금 주장하면서 중국하고 이런 갈등들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중국 의존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데 이 사고가 중국 경제를 전 세계가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로 하면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엔비디아 제가 따로 얘기했었는데 엔비디아의 전체 시장 세계를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니까 뭐 괜찮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엔비디아의 매출의 발생이 25%가 중국에서 나요. 그리고 25%가 대만에서 나고 25%가 한국에서 납니다. 기타 아시아에서 나요. 네. 그리고 이 대만에서 만들어진 25%도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의존도가 중국에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쉽게 탈중국했거나 소비 시장에서의 어떤 이 중국 소비자들의 애국주의하고 맞붙는 순간은 결코 이거는 이 연쇄 효과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클 거라고 봅니다. F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좋을 건데 미중 갈등 잘 관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한 시그널 뉴스이기 때문에 예의 주셔야 되는 거고 레귤레이션 문제는 물론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벌써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뭐 새로운 규제안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계속 네. 어떤 규제안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얘기가 인앱 결제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